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는 저출산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시대를 주도할 정책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실국별로 지방 고등교육 혁신, 전기요금 차등제, 외국인 광역 비자, 완전 보육, 외로움 대책, 발달 장애인 토탈 케어 등 15개 부문에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으면 3개월간 집에 도우미를 파견해 육아를 도와주고 유치원까지 무상 완전 돌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는 조만간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최종 추진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포항 MBC는 경북 동해안 지자체의 올 한 해 역점 사업을 연속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영덕, 울진, 울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겪은 울진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률 70%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 4호기의 조속환 공사와 함께 주요 SOC 사업과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신한울 3, 4호기가 재개는 하는데 그 재개를 가능하면은 빨리 하고 그다음에 울진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의 한수원과 같은 이런 큰 기업체 유치를 해야 돼요. 또 울진 관광 천만 시대를 목표로 4계절 이용 가능한 오션 리조트와 왕피천 국가정원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지를 만들어 가지고 울진으로 불러오면은 천만 관광객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또 왕피천 유역이 굉장히 경치라든지 자연 경관이 좋습니다. 여기에 이 지방 우선 첫 번째로는 지방 정원을 하면서 나중에는 국가 정원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영덕군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 단지와 에너지 융복합 단지 등 신성장 기반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량한 기업이 우리 영덕에 올 수 있도록 기업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앞으로 그 기업 유치와 또 이 청년 인구 유입으로 우리 지역 인구도 늘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영덕 블루로드에 구간별로 테마를 정해 전국 최고의 둘레길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테마별로 코스별로 황토길이라든가 야간 산행, 그다음 시임터, 그다음 지암로 등 구간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힐링할 수 있도록.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한 울릉군은 울릉공항 건설과 울릉항 여객부두 연장, 남양지구 연안정비 사업 등 29개 국비 확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울릉도를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울릉군은 친환경 생태관광섬 조성과 함께 관광 레저 분야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1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건립이 지연이 되자 포항 112로 촉발 지진 범대위가 신속한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7년 규모 5.4의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철거 부지에 지진안전종합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고려대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자립화 방안 미제시, 수익성 예측 미제시 등을 이유로 고려대 컨소시엄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범대위는 지열발전 부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공목적의 센터 건립에 수익 모델 개발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과제 단독 응모한 고려대 컨소시엄을 2번 연속 탈락시킨 건 촉발 지진을 밝혀낸 고려대 과학자에 대한 반감으로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 된 벼가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확한 벼에서는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저수지 상류의 한 업체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폐수를 방류했다는 동영상이 공개돼 벼농사 피해 원인이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 논입니다.
수확철인데 벼가 모두 쓰러져 있습니다. 나달을 까보니 쭉정이뿐입니다. 이거 1,300원 하는데 이거는 한 800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이거 가져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라. 이거는 어디 내 먹지를 뭐해. 당시 농민들은 원인을 알지 못해 속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평저수지 위쪽에 있는 한 업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폐수를 저수조에 쏟아붓는 내부 관계자의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탱크로리 차량이 저수조에 정체 불명의 물을 쏟아붓고 저수조에 연결된 펌프를 통해 아래쪽 저수지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탱크차에다가 싣고 와서 거기에 이걸 받아요.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농수로에 그냥 방류를 하는 거지. 암모니아잖아요. 그런 게 팍 이렇게 나면서 아주 그 역겨운 냄새.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업체의 무단 배출은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일주일에 많을 때는 최대 4대 정도 들어왔고 일주일에 뭐 최하 100톤 이상입니다. 태평 저수지에서는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7개월간 검출됐는데 먹는 물 기준치를 3배나 초과했습니다. 벼에서도 공유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카드뮴이 나왔고 공유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한 납도 검출됐습니다. pH하고 카드뮴하고 종기수가 기준치를 많이 초과했더라고요. 그 산업체가 많거든요. 그 산업체에서 어떤 폐기물이 아니면은 폐수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 우리 저수지로 오염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고 저수조에는 분진을 없애기 위해 물을 저장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조사 결과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쓰는 농경지만 13만 3천 제곱미터, 축구장 20개 면적의 농지가 카드뮴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연구원은 올해 대구의 경제 성장률이 1.6%, 경북 1.1%로 지난해 대구 2.5%, 경북 2.3%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전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1.6%,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1.8%보다도 낮습니다. 경북연구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제조업의 채산성,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 투자 감소 등을 불러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업용 온실에 쓰이는 비닐의 절반 정도는 일본산으로 농가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산과 대등한 국산 시제품이 개발돼 국산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시설 채소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대규모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파가 심한 한겨울이지만 안에서는 방울토마토 수확이 한창입니다. 제철 없는 농사에 문을 연 백색혁명은 비닐 온실 덕분에 가능합니다. 농업용 비닐은 투광성이 좋아야 하고 물이 흘러내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유광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온실 안과 밖의 온도차 때문에 표면에 물방울이 많이 생기는데 이 물이 잘 흘러내려야 빛이 잘 들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씌우면 4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강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국내 온실 절반 정도는 일본산 비닐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산 필름을 이용을 해서 방울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국산 제품이 있지만 생산 설비나 비닐에 사용하는 코팅액을 일본에서 수입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대학, 기업과 함께 국산화 연구에 나서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광 투과율과 강도,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정도에서 차이가 없고 작물을 시험 재배한 결과 수확량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3, 4년 이상의 그 장기간 평가가 필요합니다. 분석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산 그 피복제 개발과 그리고 보급률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산화 길이 열리면서 시설 채소 농가들이 투자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고 김세환 일병의 졸업식이 오늘 경주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졸업식에는 고 김세환 일병의 가족과 학생 등이 참석해 졸업장을 전달하고 국가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고 김세환 일병은 중학생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안강 공제봉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됐다가 전사했고 가족들이 72년 만인 지난해 전사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소방본부에 접수된 119 신고는 모두 78만 4,900여 건으로 전년보다 4.5% 늘었습니다. 이는 하루에 2,100여 건, 40초당 1건씩 접수된 것으로 화재와 구조, 구급 등 현장 출동이 44만 3천여 건으로 5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화재 신고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7%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초 울진과 영덕 지역의 산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시범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고품질 벼 생산단지 육성과 연동하우스 보급 등 72개 사업이며 74억 4천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와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동국대 YG 캠퍼스가 한국대학평가원으로부터 3주기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는 평가 인증은 대학 이념과 교육 과정, 학생 지원과 사회적 책무 등 30개 지표를 평가합니다. 동국대 YG 캠퍼스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3주기 평가에서 인증을 받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정부 재정 지원 대상 대학으로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고졸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2년간 월 인건비 1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이오, 미래자동차 등 신기술,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